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6일 서울시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발표 이후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과열 억제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수도권 전체를 묶어버린 규제 역주행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오늘 발표된 규제 핵심 내용, 서울 내부 시장의 구조적 변화, 수도권의 단기 충격, 충청권으로 이동하는 수요와 투자 흐름,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6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 또는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LTV, 즉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기존 70%에서 40%로 축소합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상한은 기존 4억에서 2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둘째, 갭투자 금지 및 실거주 의무를 강화합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형 거래는 사실상 불가하게 되죠. 규제 지역 내 주택 취득자는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부과합니다. 셋째, 다주택자의 세제 중과를 부활합니다. 취득세 중과 8% 12%, 양도세 중과 20% 30%를 재적용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도 다시 1년 이내 처분으로 강화합니다. 넷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합니다. 강남, 서초, 용산 등 기존 지역 외에도 마포, 성동, 영등포, 송파 일부까지 포함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서울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거래를 완전히 묶는 급제동이라 분석합니다. 이번 규제의 직접 타격은 서울 중 고가 아파트 시장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9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12% 상승으로 7개월 연속 상승 중이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등은 거래가 2배 이상 늘면서 단기 과열 조짐이 보였죠. 하지만 규제 발표 직후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거래가 즉시 멈췄습니다. 압구정, 대치, 반포, 목동 등 핵심 단지의 호가가 하루 만에 5천만 원, 1억 원씩 하락 조정되며 매도자들이 매물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특징은 대부분이 고가주택이라는 점입니다. 강남권 전용 84제곱미터는 실거래가 기준 평균 서초구 20억, 강남구 22억, 송파구 17억 수준인데 대출이 2억 원 이하로 제한되면 사실상 현금 15억 이상 보유자만 거래 가능한 시장이 됩니다. 이는 실수요 중심 거래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미 2023년 2024년의 상승기 동안 대출 확대가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강남권 거래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강북과 마포, 성동, 용산 일대는 갭투자 수요가 시장의 40% 50%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전세 공급 축소, 전세 가격 상승, 거래 감소라는 악순환이 예상됩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와 성동 트리마제 등은 이미 전세 매물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월세 전환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세 공급이 줄면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가가 오르면 거래 심리가 위축됩니다. 이 구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 서울은 단기 급락보다는 거래 절벽형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이 묶이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경기 남부와 서부 인천입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평택, 화성, 김포, 인천, 검단 등에서 서울 대체 수요가 몰리며 거래가 활발했지만 이번 규제 확대는 경기 일부 지역도 함께 포함했습니다. 결국 수도권 전역이 규제권에 들어오면서 서울과 수도권 내 풍선 효과는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과 경기권의 투자 수요는 완전히 정체됩니다. 하지만 탈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자금 이동이 예상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시선이 향하는 곳이 충청권입니다. 수도권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비규제 저평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은 이미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대표적 예는 2020년 6.17 대책 이후 대전과 세종이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2021년 2.4 공급 대책 이후 충북 청주의 거래량이 상승했죠.
2022년 금리 상승기에도 세종과 청주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반등했습니다. 즉, 서울의 규제는 곧 충청의 기회로 작용해왔습니다. 지금 충청권은 서울 규제 타이밍에 정확히 맞춰 교통공항 산업 3대 인프라 확충기에 있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2027년 완공 예정이고 세종 청주 고속도로, CTX 광역철도가 있습니다. 청주 국제공항도 확장하고 있죠. 오송 삼생명과학단지, 오창 오산단, 방사광 가속기 단지 등 이러한 축이 동시에 완성되면 충청권은 서울의 대체 주거지이자 기업과 인구의 분산형 수용지로 기능하게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거래 통계에 따르면 서울 거래량이 9월 대비 10월 첫째 주 27% 감소한 반면 청주와 세종은 같은 기간 거래량 18%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구, 세종 육생활권에서 외지인 매입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청주 아파트 외지인 매입 비중은 2024년 평균 17%에서 2025년 9월에는 26%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명확한 패턴입니다. 서울의 규제가 강화될 때 서울 기반 자금은 가장 접근성이 좋은 충청권 1시간 생활권으로 이동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 강남에서 세종으로 이동시간은 70분이며 서울 강서에서 청주로 이동시간은 90분 내외로 단축됩니다. 즉, 서울과 충청의 심리적 거리감이 해소되는 구간에 이번 규제가 겹친 것입니다. 또한 세종과 청주 오송의 평균 매매가는 서울의 4분의 1, 5분의 1 수준입니다. 서울의 고가 규제와 대출 제한은 상대적으로 저가이면서 실수요 중심 지역에 자금 유입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 흐름이 내년 2026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 충청권 전역에서 외지인 매입 증가와 실수요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는 3단계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이번 규제로 인해 단기 급락보다는 거래 절벽형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은 버티지만 거래가 마비되는 시장이죠. 반면 충청권은 규제 공백기와 입지 호재기로 인한 실수요 중심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 차이가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정체와 충청권 반등으로 통계에 반영될 것입니다. 지금은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시점이 아닙니다. 서울과 경기권은 현금 유동성 확보 구간이며 충청권은 입지 선점 구간입니다. 투자 방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은 지금 자산 방어 구간입니다. 가격이 높고 대출이 제한된 만큼 무리한 매입보다는 유동성 확보와 현금 비중 확대가 중요합니다. 즉, 지금은 지키는 시기이고 실제 재진입 타이밍은 2026년 상반기 이후 시장 조정이 마무리되고 거래 흐름이 회복될 때가 될 것입니다. 반면 강북 성동 마포권은 전세 공급 축소에 주의해야 합니다. 갭투자 금지와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이 지역의 전세 물량이 줄고 매매 시장도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기 거래는 피하고 실거주 중심의 안정적 접근이 유효한 시기입니다. 세종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공항과 고속도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충청권 핵심 입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 규제가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입지 선점이 가능한 골든타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주의 오송과 오창 지역은 산업벨트와 공항이 동시에 확장되는 핵심 축입니다. 바이오 반도체 물류 산업이 집중되고 청주공항 확장과 세종 청주 고속도로가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직주근접형 주거벨트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중장기 성장세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판단됩니다. 천안과 아산은 GTX와 KTX가 결합된 광역 통근 주거벨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접근성과 충청권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2026년 이후 중장기 관점의 투자 전략이 유효합니다. 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은 자금이 멈춘 서울과 자금이 흐르는 충청이라는 구도입니다. 서울은 규제와 고점 부담으로 방어 구간에 머물지만 충청권은 교통망, 산업벨트, 공항 확장이라는 실물 호재로 자본과 인구의 흐름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서울을 지키는 자금과 충청으로 이동하는 자금, 이 두 축의 흐름을 읽는다면 2026년 이후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로 이동할지 한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충청권의 반사 수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거래 위축이 길어지면 전국 심리가 냉각되며 일시적으로 충청권 상승세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흐름은 단기 풍선 효과보다는 구조적 분산의 성격이 강합니다. 기업 이전, 교통 인프라 확충, 공항 확장 등 물리적 변화가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즉, 서울과의 상대가치 회복 구간이 2년, 3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규제의 근본 목적은 집값 안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요 분산 정책의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서울의 공급 여력은 한계에 이르렀고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 개발도 포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인구와 기업과 자본은 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방 거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충청권 메가시티 축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항상 정책의 역설 속에서 움직입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돈은 다른 방향을 찾습니다. 서울의 규제는 수도권을 묶지만 그 여파는 충청으로 그리고 산업벨트로 흘러갑니다. 세종의 행정, 청주의 산업, 오송의 교통, 그리고 청주공항이 연결되면 충청권은 수도권의 대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2생활권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서울의 규제가 시작된 2025년 10월, 이 시점이 바로 충청권 투자자에게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는 시장을 멈추지만 흐름을 바꾸진 못합니다. 서울이 묶일 때 기회는 다른 곳에서 열립니다. 충청권의 하늘길과 산업벨트, 그리고 주거벨트가 2025년 이후 부동산 시장의 새 축이 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